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분적 분학 입문 11주차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수업에 이어서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배웠던 로비탈 정리죠. 자, 이거는 이제 그죠? 이 0인 경우만 정리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죠? 이거는 뭡니까? 아마 생략하고 로비탈 정리 결과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극한값을 구하려면 양변에 뭡니까?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했죠. 그죠? 자, 그래야지 말고 로비탈 정리 사용하면 0을 여봅니다. 자, 0분의 1 빼기 0이잖아요. 그죠? 0분의 0인 꼴이죠. 자, 부정행입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 미분하면 되겠죠? 자, x제곱 미분하면은 2x, 그 다음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sin x가 되겠죠. sin x입니다. 그 다음 또 0을 대입해봅니다. 0분의 0. 이건 다시 0분의 0이잖아요. 그죠? 이건 다시 뭡니까? 또 0분의 0이네. 그죠? 그럼 다시 또 뭡니까? 미분의 1이죠. 리미트 x가 뭡니까? 0으로 갈 때 2x 미분하면 뭡니까? 2분의 그 다음에 sin x 미분하면은 코사인 x죠. 그래서 2분의 얼마입니까? 1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분의 1 되겠습니다. 요건 앞에 x분의 sin x가 1이라는 결과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로비탈 정리 사용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x를 계산하라. 자, 이것도 로비탈 정리 사용하면 자, 이것도 대입하니까 무한대분의 2의 무한대도 무한대죠. 자, 무한대분은 무한대수입니다. 자, x 미분하면은 1, 2x 미분하면 그대로 2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x 그래프는 뭡니까? x가 크면 클수록 계속 이래 커져가는 경우죠. 그래서 뭡니까?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겁니다. 자, x의 lnx입니다. 자, 이건 우극한만 되죠. 왜냐면 이 로그 x가 로그 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로그 x가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0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극한만 정의되겠습니다. 그래서 우극한을 넣었습니다. x lnx죠. 이거는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0 곱하기 0으로 가까우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 부정행이 아니니까 로비탈 정리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요래 바꿔줍니다. 무한대는 뭡니까? 0분의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수를 취해가지고 요래 변형시켜줍니다. 그러면 x에다가 안 그러면 요걸 0분의 1로 안 그러면 뭡니까? 요 0을 뭡니까? 0분의 1로 만들어주면은 무한대가 되니까 그죠? 요걸 요래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x의 lnx를 이 부정형 뭡니까? 0분의 0으로 뭡니까? 변형을 시켜줍니다. 변형. 그래서 x분위를 이렇게 바꿔도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x 곱하기 lnx니까 요거를 0으로 대입하면 무한대가 나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뭡니까? 무한대분의 요 모양은 무한대모이니까 이제 부정행이 돼서 분문자를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럼 x분의 1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생이고 lnx 미분하면 뭡니까? lnx는 x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lnx 미분하면 비웠죠? lnx를 미분하면 뭡니까? x분의 x 다시 앞시간에 금방 했죠? x분의 1이다. 그래서 x분의 1입니다. 그죠?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x에서 0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극한값은 x 곱하기 lnx 같으면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자, 이것도 대입하니까 요거는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무한대, 요것도 무한대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뭡니까? 부정형이 맞긴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정형이 아니죠. 0분형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형을 뭡니까? 0분의 0 또는 뭡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변형합니까? 로피탈 정리 사용하려고 그죠.
정리 사용하기 위해서 어지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x를 여기 뽑아냅니다. x를 이렇게 하나 뽑아내면은 요거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럼 요 x도 뽑아냅니다. x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대죠. 이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분위는 얼마입니까? 0이죠. 이거는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요. 요거는 형태가 무한대 곱하기 0 형태니까 요거를 뭐가 됩니까? 0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x를 뭡니까? x분의 1로 바꿔주고 이거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그럼 대입식이 뭡니까? 무한대 분해니까 0분의 요거 대입은 0이죠. 0분의 0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뭡니까?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x분의 1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고 자, 미분하는 거 비웠죠. 루트 x는 2루트 이거분의 2루트 이거분의 1에다가 요 안에 거 미분해서 밖에 내야 되겠죠. 이거는 미분하면 1 미분하면 제로죠. 그죠? 여기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요걸 갖다가 요거는 0으로 수렴하니까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습 문제다. 그죠? 자, 연습 문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로비탈 정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다 풀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다 풀으면 또 그죠? 싫어하니까 로비탈 정리 쉬우니까 그죠? 한 4개만 해봅시다. 7번 8번 9번 10번 요것만 그죠? 과제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1번은 한번 볼까? 1번은 y는 fx가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것이 제로다. 이면은 상수함수다. 자, 상수함수라는 게 뭐죠? 상수함수라는 것은 정의가 자, 모든 정의에 있는 값에 대해서 그죠? 어떤 값이 뭐가 됩니까? 상수로 나오는 거죠. 상수로 나오는 거죠. 뭐 예를 이런 것들이죠. 뭐 여기서면은 여기 x고 여기 y다. 요점이 만약에 그죠? a점이다. 그러면 모든 값들이 다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죠? 상수함수죠. 그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제로죠. 만약에 f의 x가 만약에 그죠? 뭐 a다. 하면 미분하면 나옵니까? 미분하면 f-x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그죠? 항상 제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오케이. 성립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죠. 이거는 이제 뭐죠? 증명을 하라. 그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미분했을 때 제로면 이제 상수함수가 되냐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결과로부터 만들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우리가 리미트 가지고 있으니까 리미트 x가 뭐가 됩니까?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뭡니까? f의 x 마이너스 fa가 바로 그죠? f-x나 그죠? 그럼 가정에서 뭡니까? 가정에서 f-x가 0이므로 뭐가 됩니까? x-a분의 뭐가 됩니까? f의 x-f의 a도 제로가 되죠. 자, 이게 제로 된다는 얘기는 x-f의 a가 제로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뭐가 됩니까? f의 x가 f이죠.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어떤 상수죠. 이거는 상수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도 f를 대입하니까 상수가 나온 거죠. 따라서
f는 뭡니까? 상수 함수이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어떤 그 미분 가능하고 이런 과정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상수 함수는 정의를 그죠? 보여주면 증명이 되겠죠. 그렇게 따라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분의 응용인데, 응용이죠. 자, 이거는 뭐냐니까, 그래프 그리기에 유용한, 그죠? 미분의 응용입니다. 즉, 말해서 뭡니까? 극대, 극소에 대한 응용이, 그죠? 요 3.14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의입니다. 정의. 자, y는 fx가, x는 a 근방에서, x는 a 근방에는 a를 포함하는 뭡니까? 작은 계구간이라 그랬죠. a를 포함하는 작은 계구간 또는 뭡니까? 작은 소구간, 그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fa가 fx가 크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x는 a 근방 안에서 조그만 소구간, 그죠? 소구간이죠. 소구간입니다. 소구간에서 어떤 값에 대해서도 이 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크면은 이게 최대값이 되는데 모든 구간이 아니라 어떤 소구간에서 제일 큽니다, 그죠? 이럴 때 이 점을 x는 a에서 그죠? 극대값이라 그러고 극대값 fa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a 근방에서 그죠? 이 fx가 이 값보다 항상 클 때 큰 거죠. 이 fa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보다 항상 크다 할 때를 이거를 뭐가 됩니까? 극소값 fa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구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죠? 이것이 만약에 그죠? 전 폐구간 만약에 정의형 모두 있겠죠. 전 폐구간에서 뭡니까? 성립하면은 극대는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고 극소는 최소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전 구간이 아니랍니까? 그 구간은 부분 공간입니다. 그죠? 부분입니다. 부분 x는 a 공식입니다. 하지만 부분 구간 s 그죠? 최대 또는 최소를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0, 요 1이랍시 1, 요 1입니다. 1. 자, 1을 포함하는 소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갖다 그죠? 1을 포함하는 1의 근방, 1을 포함하는 소구간. 이걸 다른 말로 1의 근방이라고 합니다. 1의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을 뭡니까? 넘어가면 안 되지만 1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구간들을 일이 소구가 되는 얘기죠. 그럼 1에서 뭐가 됩니까? 요 값이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어떤 값에 대해서도 그죠? 요 값이 제일 크잖아. 그죠? 이럴 때 이걸 갖다가 극대 점 그리고 요거를 뭐가 됩니까? 극대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에서 3을 포함하는 소가에 대해서 요 값이 제일 작죠. 요 값이 제일 작잖아. 그죠? 요 소관에서 최소값이고 이거는 요 소관에서 최대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극대점 이걸 갖다가 극소점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을 극소점이라고, 이 소구간에서 제일 큰 최대값을 극대점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극대 극소점이 중요한 이유가 왜냐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극대점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 극대점 왼쪽하고 오른쪽이 뭡니까? 이거 꺾여버리죠, 그죠?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죠. 이게 뭡니까? 증가. 그러니까 이 극대점 부근을 해서 왼쪽은 증가해서 뭡니까? 이거는 감소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래프의 특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도 뭐가 됩니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점이 중요한 것이 어떤 그래프의 뭡니까? 특성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만약에 그죠? 극대 극소점을 찾을 수 있으면은 그래프 개형 그리기가 쉽잖아. 그죠? 이 극대점하고 극소점 사이에서는 뭡니까? 더 이상 뭡니까? 극대 극소점이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증가나 감소가 만약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요 사이에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에서는 더 다른 극대 극소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소면 감소고 증가하면 증가라는 얘기죠. 극대점, 극소극대점 사이에서는 항상 뭐가 됩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프 개형 그리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극대점, 극소점을 또 찾기는 어떻게 되면 찾으려면 이 점이 중요한데 찾으려면은 자, 이거의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이 수평 정근선이 존재해요. 여기 뭐, 그죠? 이게 뭐가 됩니까? 이 수평 정근선이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에 미분을 모른다면 그죠? 이거의 기울기를 계산해가 기울기가 제로 되는 점을 찾아야 되고 좀 어려워 보일 텐데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그죠? 이 수평 정근선 즉 F'의 이 제로 되는 이것인 점이 뭡니까? 극대 극소 1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극대 극소점이면 미분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 미분한 것이 제로된 데서 반드시 극대 극소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극대 극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점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극대 극소점만 찾으면은 극대 극소점 사이에서 그죠?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극대극소점을 찾으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가 쉽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분을 활용하면 수평 정근선을 가지고 이 점을 찾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수평 정근선을 극대극소이면은 극대점 극소점 A이면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F'의 A가 제로 되잖아. 그죠? 극대 극소면 이제 근데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죠. 그죠? 하지만 뭡니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대 극소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 극대 극소점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그죠? 공부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하고 했던 말 있습니다. 그죠? 증가에서 감시로 바뀌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 극대점이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 극소점이다. 그래서 극대 극소점을 찾고 나면 그죠? 그래프 개형 그리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 극소점을 가지면은 그죠?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그죠? 이해하시고 반대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은 그것은 이제 판별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미분을 가지고 그죠? 함수의 모양을 이제 미분을 통한 미분을 활용한 뭡니까? 그래프 특성 조사입니다. 특성 조사한다는 것은 그래프 개형을 이제
잘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y는 fx가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만약에 그죠? 미분했을 때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면은 이 함수는 정감수라는 얘기죠. 즉 말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어떤 점에 대해서도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정감수라는 거죠.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성을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할 때 0보다 크면은 그래프는 무조건 정감수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fs는 감수함수다. 물론 이게 제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면 정과 감소가 변하는 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뭡니까? 극대 또는 극소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y는 fx가 x는 c에서 극값을 가지면, 극값이라는 이야기는 극대 또는 극소를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극대 또는 극소를 극값을 갖는다면 f-c는 제로 된다. 그죠? 극값을 가지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제로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수평 접선이죠. 그래서 이제 극값을 가지면은 자, 수평 접선을 가지고 반대는 뭡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좀 더 판별해 나갈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의 도함수. 요거는 뭡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는 그림을 자, 그림을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참고로 뭐가 됩니까? 모르지만 참고로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상상. 참고입니다, 참고. 자, 설명 참고입니다, 설명 참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참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머리에 상상하는 거죠. 자, x제곱 이제 그림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 자,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미분하면은 2x입니다. 2x고, 자, 왼쪽에서, 자, 이 그래프의 정의역이, 그죠? 왼쪽, 오른쪽이죠? 자, 왼쪽에서 생각해보면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0에서 오른쪽에 생각해보면은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럼 0 부근으로 해서 뭡니까? 0 부근으로 해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으니까 감소죠. 이거는 감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증가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는 감소가 되고 여기에서는 증가 그래프라는 얘기죠. 그래서 x0 주위에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므로 x는 0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거죠. 맞죠? 아까 얘기했다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0이잖아, 그죠? 여기서는 감소고 여기서는 증가잖아, 그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요점이 무슨 점입니까? 우리 앞에 얘기했죠? 극소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f에 뭡니까? 0을 대입하면은 0을 하면 0이죠, 그죠? 0이 바로 극소 값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주어지면 그래프 그리면 당연히 알죠. 이 그림이 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떤 0에서의 그죠? 극소값을 이제 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는 그죠?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y는 x의 3승입니다. 이 그래프를 모른다 봐야 되죠. 자, 그래프를 똑같이 그죠? 모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x는 0에서의 f는 0에서 0 대입하면 0에서는 뭡니까? 0에서 볼까요? f의 다시의 x는 자 미분은 비었으니까 다시는 3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은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인데 이것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자, 여기서 0에서 0 왼쪽 오른쪽 대입해 보니까 그죠? 그 감소 증가가 안 되는 거죠.
극값 하지 않는 것은 0 부근에서 0 부근이 있잖아. 그죠?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x 0보다 작은 값이 뭐 있습니까? f에 뭘 대입해 볼까요? f 다시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f에 뭐가 그 다음에 1 대입해 보니까 3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정가 감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가 감소를 모르죠. 그래서 뭡니까? 그 값을 갖지 않는 거죠. 왜냐하니까 요거처럼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은 값에서 감소, 큰 값에서 증가가 돼야만이 극값 또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사실 이 그래프는 이거죠. 요 그래프죠. 그죠? 요거이다. 잘못했다. 봅시다. 지우기. 그래프는 요거죠. 그죠? 여기 y는 x의 3승이죠. 그죠? 요가를 뭐가 되면 여기 0이잖아. 그죠? 요것도 증가죠. 이것도 증가고 이것도 증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증가에서 증가가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극값이 아니죠. 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버리면은 알 수 있는데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그래프 몰랐을 때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x는 0에서 뭡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극소값을 또 가지는 경우죠. 그죠?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은 그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위에서 뭡니까? 앞에서 여기 있잖아. 그죠? 어디였노? 자, 여기에서 함수에 대해서, 그죠? 이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극값이 정이고, 착착착.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진다면 이게 제로지만은, 그죠? 미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로를 해가지고 반드시 극값을 가진다는 건 또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F가 절대치 x입니다. 절대치 이제 그래프 사실은 뭐, 모르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첨점 아닙니까? 그죠? 이 첨점은 뭐가 됩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 그랬죠. 첨점은 미분 불가능,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극소값은 뭡니까? 이 극소값이죠. 극소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정의 내리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F'가 0이 되는 점 통틀어입니다.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요런 점들이 뭡니까? 저건 무슨 말이냐니까 후보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분 다시 이야기하면은 극대극소면은 미분할 때 제로가 되는데 일단은 요 예로 봤을 때 그죠? 이제 판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미분 불가능 점에다가 뭡니까? F 다시 이거 만족하는 점 알겠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0을 만족하는 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극값을 가질 뭡니까?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뭐가 됩니까?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따로 이름을 붙이고 언제 극값 극소를 가지는지 이제 판별하는 거죠. 극값 극소 판별하는 건 뭡니까? 왼쪽 있죠. 어떤 점에서 왼쪽이 증가하고 오른쪽이 감소 또는 왼쪽이 감소고 오른쪽이 증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면은 그 점이 무조건 극값을 가진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자,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점 또는 뭡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니까 임계점이라 한다. 임계점. 그래서 이제 임계점이 중요합니다. 그죠? 점이 중요하다. 그죠? 임계점 안에서 결국 뭐가 된단 말입니까? 극대극소를 안 가질 수도 있지만은 임계점 안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어느 것이 극값이고 어느 것이 극소인 점은 뭡니까? 어떤 성질을 통해서 그래프의 성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임계점이 뭡니까?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 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을 통틀어 임계점이라 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입니다. 이 배구간이죠. 자, 배구간에서 이것이 최대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배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최대 최소값 정리해서 그죠? 최대 최소값을 가지는 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가 막 이렇게 막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요것이 A이고 요것이 B입니다.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뭐가 됩니까? 최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그래프는 이런 건 어디 됩니까? 이 A하고 B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고 여기 최소가 되는 거죠. 즉 말하고자 하는 뭐냐니까 어떤 그래프에서 만약에 그죠? 양 끝점과 극대의 극소점을 알고 있다면 그 중에서 한 개가 최대 최소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배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가능한 점들이 어떤 점들입니까? 양 끝점. 자, 양 끝점이 최대 최소값이 되든지 안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극값이죠. 이 극대죠. 극대점이 최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최소값이 되는 후보들이 뭡니까? 후보들이 뭐냐니까 양끝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극소점, 극값 점이죠. 그래서 이제 양끝점과 극값점을 구해가지고 실제 대입해가지고 제일 큰 놈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는 아이디어가 마이너스 2하고 3을 대입해봅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3을 대입해보니까 18이 나왔죠. 그 다음 요 사이에 뭡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값 또는 작은 값이 있겠죠. 그래서 임계점을 구합니다. 자, 임계점은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이죠. 자, 미분하면 3x되고 마이너스 3은 제로입니다.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런 점이 무슨 점입니까? 임계점이라 그러죠. 자, 임계점에서 뭡니까? 극대극소를 살피는, 이 안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극대극소점이고, 여기 양끝점이니까, 요걸 대입해서 제일 크고 작은 값이 최대 최소값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2가 나오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3 올렸을 때, 18이 최대값이다. 즉, 이 배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은 양끝점 또는 임계점을 찾아서 모든 값을 싹 대입해서 그죠?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극대 또는 극소값이다. 라고 극대 아니고 최대 또는 최소값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면 앞에는 뭡니까? 한 번 미분이죠. 그래서 이제 임계점이 일단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번에는 뭡니까? 이계도함수 판별법입니다. 이게 도함수
3. 자, 이계도함수라는 것은 두 번 미분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장점은 뭐가 됩니까? 장점은 뭡니까? 판별이 쉽다. 자, 판별을 쉽게 한다는 거고, 이거 단점은 뭐냐니까, 그죠? 두 번 미분 가능해 돼. 두 번 미분 가능해 돼. 그러니까 두 번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것들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미분 가능할 때는 앞에 뭡니까? 임계점을 이용해서 정과 감소를 계산을 해서 극대극소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이계도함수를 판별하면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두 번 미분해보면 딱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두 번 미분해보면 나오지만은 뭡니까? 이 조건이 두 번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이제 또 가정을 가지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미분이 여러 번 가능한 것 같으면은 이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y는 fx가 구간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그럼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다이면은 이거는 아래로 볼록하다. 자,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런 점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점이면 이는 뭐가 됩니까? 극소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다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위로 볼록하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이거는 바로 뭡니까?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계점을 가지고 뭡니까? 인계점을 가지고 첫 번째 인계점이 나와야 되고 그 인계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별할 때는 한 번 더 미분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계산하면은 극대극소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안 그리고도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인데 아까 말했지만 두 번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는 이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y는 fx가 x는 c에서 변곡점을 가진다는 것은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일 때는 변곡점이라는 게 아까 뭐랬죠? 정가를 정가에서 정가 또는 감소에서 그죠? 감소죠. 아까 뭐랬습니까? 정가에서 감소로 가면은 극대점, 감소에서 정가로 가면 극소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정가, 감소는 우리가 모르는 점이라고 그랬죠. 이 모르는 점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변곡점이면 항상 F'가 제로입니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즉 무슨 말입니까? F'가 0이래 가지고 그것이 변곡점을 가진다라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제 판별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또 이야기합시다. 자, y는 x의 3성이 있죠. 자, 2차 도함수를 계산하면 y 다시 분하면 6x죠. 그죠? 6x면은 뭐가 됩니까? x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이죠. 맞죠? 앞에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그죠?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즉 뭐가 됩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x가 0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죠? 아래로 볼록이죠. 이것이 바로 0보다 크다는 얘기. 그래서 x는 0 부분에서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프가 열어보면은 자, 요거는 아래 볼록이죠. 여기 x가 0보다 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볼록이죠. 이건 x가 작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경을 그려보면은 자, 0보다 큰 경우는 뭡니까? 아래로 볼록에서 요거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는 뭡니까? 위로 볼록인데 요거만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 정가죠. 정가에서 이것도 정가라고 하죠. 정가에서 감소 정가로 가면 극대극소점이지만 정가에 정가로 가니까 이걸 무슨 점입니까? 이거를
변곡점이 되고, 자, 변곡점이면은, 자, 계산해 보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그죠?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 이어보니까 6 곱하기 제로였어, 그죠?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변곡점이면은 이게 성립합니다. 자, 하지만은, 자, 이것은, 그죠? x는 제로에서 이거지만은, 이 변곡점은 아닙니다. 이 변곡점 아니죠? 자, 이거는, 이 그래프가 y는 뭡니까? x의 사선 그래프입니다. 그죠? 사선 그래프인데 여기 뭐가 됩니까? 이거는 감소죠. 이거는 증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됩니까? 극소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는데,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한 번 미분하면은 y-는 얼마입니까? 4x의 3승이고, y의 두 번은 뭐가 됩니까? 3, 4, 12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세분하면은 24x가 되고, 네분하면, 네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네분하면은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가질 때, 0을 여보니까, f에 두 번 했을 때 0을 여보면은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0에서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지만, 하지만, 변곡점은, 자, 아니다. 자, 그러면, 그죠? 이 변곡점을, 그죠? 어떻게 판별하느냐? 자, 판별법입니다. 자, 이 중요한 제가 정리한 방법입니다. 자, 판별법. 자, 한 번 미분한 것이 제로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것이 제로이지만은, 세 번 미분한 것이, 하나, 둘, 세 번 미분한 것이 제로가 아니다이면, 그죠? 이것을 만족하는 x는 c가 바로 뭡니까? 변곡점이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미분해서 제로, 이 점을 만족하는 점이 뭡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그랬죠. 임계점이 있고, 자, 두 번 미분입니다. 두 번 미분한 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미분하니까 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됩니까? 변곡점입니다. 흔히 그거와 똑같은 거죠. 뭡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이 짝수번 미분했을 때 제로 되고, 홀수번 미분했을 때 제로 되지 않는 점이 변곡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변곡점 맞죠? x의 3성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 번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3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은 6x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y-에 0을 대입해도 제로잖아요. 그죠? y에 두 번 미분해도, 이거 미분을 대입해도 제로잖아요. 그죠? 근데 y에 세 번을 하니까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0은 뭡니까? 변곡점이다. 그죠?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대신에 미분이 세 번까지 가능해진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변곡점 찾을 때,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거는, 자, 두 번 미분해도 제로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 미분해도 제로잖아. 그죠? 네 번 미분해도 제로.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도 제로, 세 번 미분해도 제로니까 이것은, 이거 성립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변곡점이 아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알려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장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짝수 번째. 만약에 계속 판별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계속 미분해야 됩니다. 단점이 이제 미분이 계속 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짝수 번째에 만약에, 미분했을 때 제로고, 홀수 번째 제로가 안 되는 것만 있으면 그것이 무조건 다 뭡니까? 변곡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증가, 감소 또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개념을 이제 총동원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게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극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이 그죠? 여기 두 번째가 볼록성입니다. 그죠? 볼록성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세 번째가 이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미분에서 제로 되는 점, 여기 임계점이잖아요. 그죠? 자, 임계점에서 극대극소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부분, 마이너스 1 부분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그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극대값을 이래가지고 극소값을 이렇게 가진다는 게 이 정보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도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것이 작을 때는 뭐가 됩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이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 x는 1에서는 이제 정의되지 않으므로,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수직, 이거는 뭡니까? x가 뭘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수직 정근선이죠. 관계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죠? 이 함수를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서, 요거 x 플러스를 빼버린다. 그럼 요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1분의 4하고 똑같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무한대분에서 하는 거죠. 0으로 수렴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말이 무슨 말이니까,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이 된다는 말이, 그죠? x가 이쪽으로 옵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근선이죠. 그래서 x가 한없이 커지면은 이 값은 뭡니까? 직선 y는 x에 접근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 이것이 이거의 이제 점근선이다 라는 이야기고, 우리 1, 2, 3번, 1번, 2번, 3번을 이렇게 그죠? 종합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지금과 같이 그죠?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가지고 요 점근선이 그죠? y는 x 플러스 하죠. y는 x 플러스 1에서 여기 바로 그죠? 점근선. 점근선이죠. 점근선이고, 여기에 아까 1로 가까이 갈 때, 그죠? 1로 가까이 갈 때, 여기 뭡니까? 무한대이죠. 그죠? 무한대. 이것도 뭡니까? 1로 가까이 갈 때, 요거는 이제, 요건 x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x는 1 마이너스, 왼쪽으로 갈 때는, 그죠? 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요렇게. 요 점근선은 뭡니까? 요 그래프가 크면 클수록 이쪽 값으로 작을수록 이 y는 x 플러스 1에, 그죠?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그래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임계점을 통해서 극대, 극소값, 변곡점, 그 다음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연습 문제 하나 풀고 우리가 이제 미분을 이제 다 마치도록 합시다. 자, 간단한 건 이제 극대, 극소값을 구하라. 뭐 1번하고 3번 해보시고 2번하고 4번 정도만 과제로 그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그죠? 그래프 뭐 그리면 되겠지만 그죠? 뭐 참고로 우리 앞에 마지막 그림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주차 좀 힘들었죠? 중간에 끊기가 힘들어서 그냥 계속 나갔습니다. 좀 힘들지만은 좀 계속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적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 13, 14 해가지고 3주 동안 이제 적분을 하고 이 적분 과정이 이제 빨리 끝나게 되면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또 뭐 기하직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가지고 벡터라든지 이런 파트를 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